준비하지 않은 채 오는 행운은 행운이 아니고 불운이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돈의 속성. 요 돈의 속성을 보면 전부 다 부자 이러니까 자꾸 신물나죠. 돈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 책에는 참 많은 걸 지금 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 작업은 어떻게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요 책의 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의 글의 문명보다 무서운 것은 금융의 문명이다 이러시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금융에 대해서나 회계에 대해서나 우리는 아는 게 없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글을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은행에 대한 우리가 용어라든지 법률 용어나 회계 용어나 또 금융 용어나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정말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뭔지 이러고 그냥 우리가 왜 어떤 사람과 전문 용어를 하다 보면 그냥 이 소리가 그냥 우리가 반은 거의 3분의 2는 흘려듣고 3분의 1만 알아듣고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나 돈을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돈을 모을 때 왜 우리가 깨끗한 돈을 모아야 되는지, 또 돈을 모았으면 그 돈의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 종잣돈을 만들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이거를 불려가야 되는지, 그 돈을 불렸으면 그 다음에 나의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쩌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분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유튜브 1000만 명이 1100만 명이 이거 시청한 돈의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언젠가 이 양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김성호 회장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임상욱 씨 같은데요. 조선시대. 그랬을 때 자기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부자다, 갑부다, 거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책에. 그래서 근데 요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정확하게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부자라고 한다. 예, 이분이 그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대요. 예, 부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 부자가 되었을 이 과정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참 현명한 부자구나. 이분은 현명한 부자가 되었구나. 내가 재산이 이 정도 있는데 이분이 뭐 재산이 이렇게 이 정도 있어서 돈을 더 부자가 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더 많이 강의를 해서 나의 어떤 인기몰이를 했을까? 그것 또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몰랐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벌어서 관리를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쳐다보면서는요. 왜 그러냐면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부터가 그랬다. 돈을 모을 때 종잣돈을 만들 때는 5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 자체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속성, 이 돈에 대한 속성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돈을 버는 과정이 그렇답니다. 마약을 해서 돈을 벌기 싫고 노름을 해서 돈을 벌기 싫고 남의 피눈물을 흘려서 돈을 벌기 싫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벌기 싫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벌고 들어오면 그 눈물로 들어온 그 돈이 결과적으로 내 금고에 들어오면 이 돈이 다른 돈을 또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돈은 벌지 않겠다를 원칙으로 세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을 벌어들일 때, 돈을 벌어들일 때 그 구분은 하고 돈을 벌으셨다. 우리가 멋모르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의 생활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미국을 가셔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이 올라갔는데 10년을 고생을 해서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또 이 양반이 밑바닥으로 또 올라갑니다. 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던 사람이라면 이 양반이 본인도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해서 어디를 가느냐? 정권거래소, 삼성 정권거래소 가면 주식 사야 되겠다. 그것만 알고 그냥 정권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가셨던 분이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라.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라. 개미군단이 안 되고 주식을 해서 날려보내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부동산을 사려면 어떻게 부동산을 사라. 그래서 그 부동산을 샀거든 어떻게 치녀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거든 헛꿈 꾸지 말고 내가 금전이 된다 해서 10억을 어느 날 벌었다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형제 주고 자매 주고 이렇게 10억을 당신은 돈을 벌었다면 당신은 바로 1년 후에 거지가 됩니다. 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 대목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맨 마지막 대목에 내가 10억을 벌었을 때는 어떻게 처세를 하고 내가 50억을 벌었을 때는 어떻게 처세를 하고 100억을 벌었거든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주위가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지 마라 라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될 것 같다. 돈의 속성을 너무 잘 표현을 하신 분이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10원도 100원도 아주 가볍게 우리는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10원도 100원도 가볍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가리키고 싶은 얘기는 79페이지 저를 잡았던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만드셨을 때 그 글은 제일 먼저 사대부들께서 먼저 반대를 하셨죠. 왜? 글을 이 천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된다면 이 나라의 정책을 전부 다 아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들 외에 전부 다 니나 나나 전부 다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글을 모르게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만들었을 때 누가 글을 깨치게 했느냐? 그냥 우리가 글을 모르는 안악이라든지 청껏들이 쓰는 글이라고 치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을. 그래서 한글이 보급이 굉장히 늦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분의 말씀은 그렇거든요. 전 세계 누구도 노비나 노예가 금융이나 정치나 회계를 아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이 말은 곧 우리 역시도 그렇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은행지점장이 퇴직을 하여서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진짜 우리나라의 복리가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되고 금융이 어떻게 되고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왜 가르치지 않는지를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이거를 알아야 이 아이들이 정말 돈을 관리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워린 버핏이 복리의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니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킨답니다.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그 아이가 졸업할 무렵에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돈을 걷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돈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어디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쪽은 세무가 어떻게 되고 이쪽은 금융이 어떻게 되고 이쪽은 펀드가 어떻게 되고 이쪽은 주식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주신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이 밝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한번 물어봅시다. 전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안다라고 하는데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험 문제도 있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벌어야 된다라고만 설명을 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돈에 대한 속성도 모르면서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일침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돈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인간 된다. 돈이 있어야 벌어야 된다. 돈 벌어라. 무조건 형제도 부모도 다 필요 없다. 돈 모아라.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전혀. 단지 10원을 모아도 이 돈을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 되고 주식을 투자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펀드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해야 되고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간결하게 딱 보시면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이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성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책 보면서요 3번을 덮었어요. 왜 덮었느냐? 보다가 성질났어요. 좀 자존심 상하는 대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소리 나도 알지 뭐.
이래 듣고는 새벽 3시에 문 열고 밖으로 나갔었어요. 한숨 한번 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좀 깔아앉히고 다시 앉았어요. 30분 만에. 그 요책이 그래서 3번을 덮었어요. 제가 3번을 덮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한번 보고 또 숨 한 번 쉬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내가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뭔가가 하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하지 못한 질문이 있다라면 요 안에 아주 간결하게 그 질문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귀문을 열어보고 본인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분이 외국에 가서 10년을 식구들이 18시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꾸고 우리는 들어갔지만 그들이 고생한 거는 정말 사회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돈을 모았는데 누군가 본인에게 사업에 투자를 하자고 이렇게 대시를 합니다. 이분 콜하죠. 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선풍기가 에어컨이 안 나오는 이 고물 같은 트럭을 이렇게 안 타도 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하루에 18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정도면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인은 합니다. 그런데 예의 없이 이 사업은 시작한 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정말 빚더미들 맥살을 잡고 이 사업은 파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한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저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운이 없었을 거야. 안 돼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길로 공부를 경제나 다시 합니다. 하고 나서 합니다. 본인들에게 어떤 걸 제시하느냐? 본인들이 사기를 당할 때 전문 용어를 쓰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근사하게 하면서 본인들에게 투자를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본인들에게 전문 용어를 하거든. 사모님은 참 이렇게 똑똑하게 생기고 사모님은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전문 용어를 묻거든. 나는 지금부터 무식하니까 그 설명 다시 하라고 물어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보고 그래 사모님은 참 현명하고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되짚어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기 뻔히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때 써야 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당하면서 나는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사기 당하지 말라고 요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쩌면 나의 그런 자만을 깡그리 부수는 책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도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발 플라스틱, 일회용, 자연재해 좀 그만하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북극이 녹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세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회용 제품 쓰지 마세요.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회용 제품 일단 자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요즘 커피 마셔도 저 텀블러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스트롱을 써도 종이를 쓰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런 좋은 책을 보고도 바꾸지 못한다라면 제가 동물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맨 마지막에 어떤 분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거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요 글은 뭐냐 하면 김성호 회장님께 맨 마지막으로 근성하십시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정말 감사히 저는 잘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다 들어있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든 하루에 1000만 원을 벌든 그 사람이 금전을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돈의 속성, 이 돈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왔을 때 당신은 지금 곧 불운이 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김성호 회장님이 이 아들이 뭘 했냐면 가상화폐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 양반이 100만 원을 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160을 벌었다든가 60만 원을 벌었다든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걸 듣는 순간 아버지가 아차 위험하구나.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는데 저 아이가 돈을 벌은 그 순간 위험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저 아이는 반드시 여기에 재미가 들어지면 저 아이는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로 가게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의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행운이 오거든. 그거는 불운의 시작인 줄 알아라. 그 대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분의 말씀처럼 전 세계 어디에도 금융이나 회계나 법률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문 용어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노예처럼, 때로는 우리 보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 정도 말도 몰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면서 무시하게 만들어 놓는 그 말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지 마라고 이분은 본인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 그 땅 남의 나라에 가셔서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냥 교과서 삼아 필독 삼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돈의 속성, 돈은 정말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부자 되지 말고 이분도 같이 부자 되자고 이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